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채로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죠. 즉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예언자의 말을 나중에 듣게 되면서 이 오디푸스 왕은 자신의 누나를 찌르고 광야로 쓸쓸히 사라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남근기입니다. 3세에서 5세. 자, 남근기는 프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심리성적 발달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 프로이드의 여러 가지 주요한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자신의 성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성기를 만질 때 가벼운 쾌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린이 교육기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가서 보면요, 이 3세에서 5세 되는 아이들을 보면 자기 바지에 손 넣고서 멍하니 이렇게 있는 애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자기 성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멍하니 있죠. 그리고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만지는 게 어른들이 자기 성기를 만졌을 때 느끼는 성적인 쾌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 팔다리처럼 자신 몸 안에 있는 어떤 일부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성인이 생각하는 쾌감과는 다릅니다. 자, 이 남근기에는 말 그대로 리비도가, 심리성적 에너지가 남근에 몰려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프로이드가 페미니스트들한테 굉장히 공격받는 이론이에요. 왜요? 남성 중심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이죠. 남근은 당연히 남자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남근 선망, 남자들이 남근을 갈망한다, 원한다, 이런 개념을 또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페미니스트들한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남근기는 성기에 리비도가 몰려 있다. 그래서 그걸 만질 때 쾌감을 느낀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거나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너 그런 지 누구한테 배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모욕을 주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리비도 해소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제재나 적당히 라고 하는 거 없이 그냥 방임하거나 내버려 두면 또 그 반대로 남근기의 과잉 충족이 일어나겠죠. 이 남근기에는 여러 가지 주요한 개념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의 아들들은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딸은 내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하게 되죠. 자, 이 남근기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는요, 이 프로이드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에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건대 자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굉장히 흉내내고 싶어 했고 엄마를 갖고 싶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오이디푸스 신화로부터 나오죠.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난 왕자가 예언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태어난 왕자를 갖다 버리죠. 그랬다가 죽이라고 했지만 이 심부름꾼이 죽이지 못하고 강물에 싸서 보내게 되는데 옆나라 국왕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자식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 자식이 장성해서 옆나라, 즉 자신의 친모와 친부가 있는 나라를 치게 되고 왕을,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채로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죠. 즉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예언자의 말을 나중에 듣게 되면서 이 오디푸스 왕은 자신의 누나를 찌르고 광야로 쓸쓸히 사라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오이디푸스 왕은 자신의 이성의 아버지, 자신과 성이 다른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취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나만은 자신의 이성의 부모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죠. 어머니가 나만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머니의 옆에는 힘센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들면 거세를 당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세 불안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힘센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경쟁자뿐만 아니라 동일시를 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딸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처럼 부엌에서 뭔가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뭘 하려고 하고, 아들들은 어때요? 아버지처럼 막 이러고 신문을 펼쳐서 보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프로이드는 경쟁자이면서 동일시를 하는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성부모를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신의 성에 적절한 역할, 도덕적 태도나 가치관들을 내면화하고 초자아의 양심과 자아 이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전형적인 초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특히 이 초자아가 누구를 따라하고 누구를 내면화하게 되느냐면 바로 동성의 부모라는 거죠.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하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동성의 부모가 보이는 내면적인 규범, 행동, 자, 이런 것을 따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동일시하는 심리적인 근본, 근거를 보면 초자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초자아는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이가 도덕적인 가치,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어머니를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키면 안 돼, 이건 나쁜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꾹꾹꾹 누르면서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남근기에도 역시 과소충족과 과잉충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충족되지 않아서 계속 머물러 있지만 그 욕구에 대해서 발산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과소충족되었을 때 자기 혐오, 자기 점검,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이 좀 심한 사람이 바로 이 남근기 고착적, 과소충족적인 성격이고요. 과잉충족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허세가 심하고, 내 보이려고 하고, 이러한 성격들이 과잉충족적인 고착적 성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잠복기. 잠복기는 좀 평화로운 시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면서 아이들은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어디로 가느냐? 저 무의식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도 리비도가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잠복기라고 명칭을 붙였죠. 성의 충동이 철저히 잠복하게 되고, 무의식으로, 그리고 동성들끼리의 집단을 형성하면서 그 동성 애착 시기라고도 합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때 보면 너무 패거리죠.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그리고 남자애가 여자애 틈에 끼면은 어때요?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동성들 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생식기입니다. 이 생식기는 11살 이후 이제 청소년기가 되겠죠. 자, 이 시기에는 리비도가 어디로 오느냐? 남근기와 동일하게 성적 어떠한 기관으로 이 리비도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근기와는 다른 점이 있죠. 남근기에는 아이들은 자신의 성기를 팔이나 다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관으로 봤고, 그것으로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생식기가 되면 자신이 어떤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즉 섹스에 대해서 아이들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성충동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죠. 자, 이 시기를 순조롭게 성취한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덜 자기중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만, 이 생식기의 고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성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지고 너무나 성적으로 탐닉하는 그러한 성격, 고착적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프로이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